자, 여러분 찬용과 역시 콘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콘테가 토트넘에 갈 거라고 생각을 일단 형 좀 하셨었나요? 아니 못했죠. 저도 못했습니다. 인테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있었으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급하게 나간 느낌이 그쵸.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어디로 간다면 아무래도 뭐 리그 우승팀에서 이제 사임을 한 거니까. 그죠. 뭐 그거에 맞춰서 가지 않겠냐. 좀 이거 우승권 네. 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나왔던 네. 거고.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토트넘은 사실 네. 들어가는 감독이 좀 고생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지금 팀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언뜻 느끼기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와 이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누구라지? 그렇지. 갑자기 여기도 붕 떠버린 거예요. 또 감독을 구하려고 보니까. 저는 일지망은 진짜로 가능성과 별개로 한지 플리크나 나겔스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데리고 오고 싶다. 근데 사실 안 됐잖아요. 뭐 그런다고 그게 다 되나? 쉽지 않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무리 봐도 포체티노를 데려오는 게 좋겠어. 근데 그렇죠. 파리에서 계약 기간 남았는데 그럼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데려올 수 있는 중에 최상급 매물은 그렇죠. 콘테가 튀어나왔고 갑자기. 때마침 콘테가 프리가 돼버리니까. 됐으니까. 그럼 콘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콘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네. 이 감독이 아직 오피셜은 아닌데 가까워 보여요. 토트넘과 결합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안 좋을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콘테 감독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전술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펩 가르디올라 아니면 요즘은 토마스 투헬 그렇죠. 뭐 이 정도의 감독이 먼저 언뜻 떠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굉장히 그 천재 뭐 유럽 축구의 흐름을 뭐 주도를 한다든가 경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그 좋은 전술적인 대응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전술적으로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콘테의 팀들은 그렇지는 않았죠. 그런 느낌은 아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물론 이제 첼시를 맡았을 때 백스리를 유행시킨 적은 있지만 근데 그게 그냥 그때는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전술적인 조류가 쭉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백스리가 유행했던 게. 그때 백스리로 만들게 했던 게 아스날이었습니다. 뱅거 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백스리를 썼었잖아요. 네. 아스날한테 한 대 맞은 다음에 콘테가 그 이후에 백스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엄청난 연승 가도와 그렇죠. 무패행진을 달렸었죠.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변화를 준 것도 물론 포인트가 되긴 했는데 그 콘테 감독의 이제 강점이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이 사람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뭐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거나 훌륭하진 않지만 대신에 긴 호흡으로 이제 리그는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수를 굉장히 줄이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리스크를 떨구는. 네, 변수를 줄이고 그 변수를 통제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그 운영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감독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수한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팀이 이제 부진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리그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를 우승하려면 길게 봤을 때 부진했던 기간들이 짧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계속 길어지면은 결국에는 반등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경기 수가 뭐 적다거나 그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인테르가 고질적인 문제점이 겨울에 굉장히 부진하기 시작해서 좀처럼 못 올라온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콘테 감독이 오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만드는 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굉장히 잘 시켜주는 감독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루카쿠 선수야 뭐 당연하고 루카쿠는 네. 지금의 모습을 콘테가 굉장히 많이 메이드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바렐라 선수, 뭐 하키미 선수 네. 모두 다 이제 콘테 감독을 신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이젠 지지난 시즌이 되겠네요. 19, 20 시즌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슈크리니아르 같은 선수 역시도 콘테 감독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적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 얼마 전에 인터뷰했을 때 콘테 사임했을 때 너무 놀랬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핵심 자원이 될 만한 선수의 잠재력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선수를 성장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데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능력이 유지해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잠재력도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렇죠. 유벤투스 시절을 보면 피를로 대표적으로 피를로가 사실 유벤투스로 갔었을 때 그때 밀란에서 이제 피를로 없는 팀도 괜찮겠다. 왜냐면 알레그리가
그 피를로가 이제 밀란에서 해서 마지막 시즌에는 알레그리 감독이 피를로를 잘 중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피를로 없어도 되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벤투스로 이제 자유계약으로 갔는데 가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그렇지. 진짜. 그리고 또 바르잘리 같은 선수. 바르잘리는 콘테 감독 부임하기 이전에 온 선수긴 하지만 유벤투스에 바르잘리가 그렇게 다시 잘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콘테 감독이 바르잘리를 잘하도록 만든 거죠. 그다음 포그바도 마찬가지죠. 저는 생각나요. 네, 포그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비달도 사실 유벤투스에 왔었을 때 뭐 잘하는 선수지만 저렇게 지금의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의 비달의 모습은 사실 유벤투스와 함께 이제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언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리히슈타이너 선수 역시도 라치오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풀백이었지만 역시 유벤투스에 와서 그 뒤에 알레그리 감독까지도 정말 잘 썼죠. 리히슈타이너. 그리고 아스테라에서 못했죠. 네. 개망했어. 그 사실 너무 늦게 갔어. 네, 너무 늦게 갔어요.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 첼시 시절 생각해보면 다비드 루이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다시 돌아와서 잘할까 싶었는데 이 돌아왔던 그 첼시가 우승했던 그 시즌의 다비드 루이스는 정말 뭐 아주 좋았죠. 대단했죠. 예. 네, 그 2016-17 시즌이었죠. 그 시즌 대단했고 캉테 이때 이제 PFA 상 그렇죠. 받았잖아요. 캉테가 이제 뭐랄까 물론 레스터에서도 잘했지만 스텝업한 그런 느낌이었죠. 정점에 다다른. 네. 물론 요즘에 다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첼시에 넘어와서부터는 한 단계 올라서도 얘는 진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월클 미드필더다. 꼽을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었고 마르코스 알론소 같은 선수도 역시 잘 썼죠. 네, 그것도 잘했고 인테리어에서는 뭐 바렐라 선수도 역시 여기 와서 이제 스텝업을 한 게 되겠고 루카쿠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맨유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뭐 다시 이제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꼽을 정도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바스토니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바스토니 선수는 완전 유망주였는데 그게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사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이제 주전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포텐을 갖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터트린다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스토니 같은 얘가 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경험이 좀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서로 간에 유대감을 좀 갖게 하고 팀 내에서 뭐 케미스트리라고 부르죠. 유대감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잘 해줘서 팀을 잘 이기는 팀으로 만들어줍니다. 잘 이기는 팀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의무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잘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좋은 그 부대의 지휘관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은 잘 정말 많이 뭉쳐놓고 듭니다. 이런 느낌. 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장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본인 그 뭐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곤조도 좀 있는 편이고 좀 있다 보면 사람을 빡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영이 그걸로 이제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영상들도 나왔고 비단 이것은 찬영뿐만이 아니라 인테르 팬분들도 나머지 인테르 팬분들도 경중의 차이는 있었을 뿐 여러 가지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어요. 과거 첼시 팬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죠.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유벤투스 나갈 때 유벤투스 좀 팬들도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스리 위주의 약간 전술적으로 경직된 스타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시행착오로 개선할 여지가 없는 토너먼트, 특히 유럽 클럽 대항전 너무 안 좋죠. 이거는 한 번 잘못하면 만회할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거는. 경기도 좋고. 예. 그러니까 리그는 길어요. 38경기 하니까 길어. 그러니까 뭐 한두 경기 잘못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샘슨은 조별 라운드 6경기잖아. 한두 경기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선수단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인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철저하게 안 쓴다.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 경우에는 엘리아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엘리아도 나름 뭐 나이가 어린 선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얘도 돈 한 1,000만 유로 들어온 선수예요. 전혀 안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라 같은 선수. 이슬라도 역시 그 전 시즌에 오기 전에 굉장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오구본나는 심지어 돈도 비쌌어 얘는. 그땐 잘했으니까 토리노에서 잘했으니까 비쌌는데 뭐 전혀 쓰지 않았죠.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제 잉글랜드 무드로 넘어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첼시는 대표적으로 게 우승한 다음 시즌이죠. 2017-18 시즌. 이 시즌에 정말 안 좋았죠. 엄청 안 좋았어. 근데 이 선수 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 이때 많이 풀었어 돈을. 물론 자기 마음에 드는 루카쿠가 안 와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는 좀 결국에 못 데려온 느낌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돈 많이 썼습니다. 그 선수단 포지션 거의 전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냥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리빌딩을 잘한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전 포지션이 갈라졌어요. 이게 지금 모라타, 바카요코, 드링크워터, 리디거, 자파코스타, 에메르송, 지루, 로스바클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리빌딩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즌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했고 뭐 FA컵 우승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리그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라자로 같은 선수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쓰지 않았고. 그렇죠. 임대 가고 그러잖아요. 네, 디마르코 역시 거의 쓰지 않았고요. 나인골란 배제한다고 이제 선언하고 시작을 했었고 크게 봤을 때는 고딘도 약간 이 범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선수 자체가 나이가 좀 이제 제법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치긴 했겠죠. 그러니까 고딘한테는 기회를 안 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신뢰도 했었고 기회를 많이 줬지만 결국에는 백스리에서 완전히 좀 적응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근데 마지막에 뭐 유로파리그 결승전 무대에서도 고딘 선발로 나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고딘이 그래도 좀 적응해서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이제 선수 구성이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언론에다가 이게 좀 불만과 짜증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죠.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나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해버려요, 그냥. 그럼 이제 팀도 난감한 상황이. 구단은 구단대로 난감하지 팬은 팬대로 짜증나지. 선수들도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있다. 제가 볼 때 레알 마드리드가 못 간 건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저도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랑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지단은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던 바깥으로 사람이잖아요.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하죠. 뭐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트러블을 내는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 안첼로티도 사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첼로티 감독 역시도. 갑자기 전화 받고 도망가서 그렇지. 에버튼 팬들이 지금 왜 에버튼한테 왜 디스를 내?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콘테의 장단점을 봤으니까 토트넘에 조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사실 공격진은 문제가 없죠. 케인만 남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콘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남겨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 나 이거 제대로 안 된다. 케인이 나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케인이 남는다면 사실 공격진에는 리그 베스트 선수가 둘이나 있으니까 소니 케인이면 뭐 손흥민하고 케인이 있으니까 이 공격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비가 가장 큰 문제죠. 여기는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 좀 대거 개편이 필요한 팀이에요, 토트넘은.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까지 콘테 팀 물론 그 전에 뭐 아탈란타 한 3개월 하다가 너무 예전이니까 시에나 뭐 이런 다 그렇죠. 빼버리고 유벤투스 시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 콘테 감독의 팀은 백스를 쓰는 데 있어서 3명의 수비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표로 보시겠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이 유벤 시절, 첼시 시절, 인테르 시절 다 보면 다 백스리 선수를 서는 선수를 보면 다 대단한 수비수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혹여 빵꾸가 나더라도 개인 능력으로 카바드를 또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근데 토트넘 제일 저는 잘하는 선수가 톱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토비도 나이 때문에 최절정의 기량에서 좀 내려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비는 그래 다시 살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2명 어떻게 할 건데? 다빈손, 조로든 다 좀 어렵잖아. 그런 부분은 개편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개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백스리 시스템에 대한 것도 좀 성적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형은 예상을 하시는 거죠. 불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서의 수비수들을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포체티노도 백스리 써봤잖아요. 그지? 맞아. 썼었지. 혼용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냥 수비수진들의 역량 자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건 맞다. 그럼 수비진들을 보강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또 보강이 써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인가? 그러면서 또 구단이 콘테 감독이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 그것도 그치. 분명히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캉테를 노릴 것이다. 되건 안 되건 일단 노립니다. 가능성과 상관없이 일단 노린다. 이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그런데 뭐 지금 장기 프로젝트 얘기 뭐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2년, 3년 동안 갈아본다는 얘기면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이 감독 돈 엄청 많이 받는 감독일 텐데 그 토트넘의 현재 상황 자체가 이거를 계속 버티고 갈 수 있겠는가? 성적이 또 이렇게 안 나왔을 땐 그것도 이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여기도 문제입니다. 사실 비달 캉테, 바렐라 이급 선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선수 호이비에르, 로셀소, 은돈벨레 정도의 선수인데 호이비에르는 쓰겠죠. 뭐 저는 좋은 자원이라고 보이니까. 다만 이급의 선수가 아닐 뿐이지. 그렇지. 끌어당겨야죠. 이 선수가 그렇게 되게. 근데 이제 은돈벨레, 로셀소 불안하죠. 좀 의문부호가 있죠. 잘 써야 좋은 선수들이니까. 은돈벨레는 그 무리뉴 감독 있을 때처럼 그렇게 안 뛰면
콘테 안 쓸걸요 아마? 12, 3kg씩 뛰게 하는 스타일이 브로조비치든 누구든 안 쓸걸요? 네. 이러면 이렇게 안 뛰면? 그다음에 루셀소는 그건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더 템포 빠르게 가져가는 거 이런 스타일들을. 그것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불안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윙백인데 지금 뭐 레길런, 네. 도허티 이런 선수들이 백스리에서 오히려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네. 있겠죠. 뭐 마르코스 알론소도 잘 썼으니까. 뭐, 그러니까 레길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라리가 있었을 때는 뭐 세비야에서 좋았잖아요. 리그 탑 클래스의 백이었으니까 시스템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레길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콘테가 3-5-2 시스템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첼시 시절처럼 3-4-3으로 갈 것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결국 레길런 같이 속도는 빠른 대신에 약간의 그 판단력에 그렇지. 조금 문제가 있는 좀 선수일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앞에 어쨌든 공간이 많이 열려야 되는데 3-4-3 쓸 경우 윙어가 무조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손흥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현재까지의 궁합은 사실 좋아 보이지 네, 않거든요. 안 좋아 보일 가능성이 있고 3-5-2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투톱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케인일 그렇게 테니까 아마도 손흥민 선수가 아마 왼쪽에서 이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의 동선 정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어티는 얘 자체의 기량에 대해서 의문부가 있는 선수니까 도어티나 뭐 세세뇽이나 뭐 다 아직은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대대적인 진짜 개편이 필요한 팀이 지금 현재 토트넘인데 첼시에 예에서 봤듯이 리빌딩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다만 어느 정도의 선수단이 갖춰졌을 때 그 선수단에게 강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팀 간의 결속감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인데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게 되게 과감한 선택이고 이 뭐 그럴만한 감독이고 그럴만한 상황이니 네. 연결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어떤 화음이 그게 불협화음이 나올지 아주 좋은 하모니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콘테가 또 움직였기 때문에 인테로와는 별개로 찬호 형이 다음 시즌에도 다른 의미로 네네네. 저희 토트넘 네. 이야기에 가끔 등장하실 가능성이 생겼다. 네.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사뿐만이 아니라 네. 일이 많이 줄고 있어요. 이대로 제가 7월달에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네네네. 네. 지금 또 리그 공백이잖아요, K리그. 그래요. 예. 네. 근데 그건 다시 다 몰아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